네, 반갑습니다. 크면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도슨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루브르 가시면 다들 모나리자 보러 가시잖아요. 그런데 모나리자는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모나리자가 원래 다빈치의 메인 작품도 아니었었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는 루브르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모나리자보단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작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안고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러니까 성 안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할머니, 그리고 성 모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데요. 작품을 보시면 성 안나와 성 모자가 등장을 하고 우측 하단에는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기 예수가 그 어린 양을 딱 끌어안으려고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뒤에 유일하게 성모 마리아만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어린 양 때문인데, 그 성화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성화가 구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지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상징하고요. 신약 성서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 속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나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니까 이 그림은 신약이 바탕이고, 그럼 저 어린 양은 주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주께서는 어린 아이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그 운명,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운명을 받아들이시려 자신의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는 성모 마리아, 자기 아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어머니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봐요? 안 되잖아요. 아들아, 너 그거 안으면 안 돼. 너 그거 안으면 큰일 나.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자기 품으로 끌어당기는 그 어머니의 사랑, 만인의 어머니라 불리는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작품인데, 그럼 그림은 이해가 되는데 다빈치가 이 그림을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다빈치가 서자 출신이에요. 어머니 까테리나 리피라고 하는 여자는 신분이 너무 비천했어요. 그러니까 다빈치라고 하는 집안 자체가 준귀족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빈치라는 마을을 대표하는 유지 가문인데, 아버지 세르피에르와 그 어머니 까테리나 리피가 사랑해서 다빈치가 태어나기는 했지만 너무 신분 차이가 크다 보니 결혼을 못해요. 다빈치가 태어나던 해에 바로 각각 다른 상대와 결혼을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다빈치는 할아버지 안토니오의 손에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버림받고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 그 다빈치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 어머니 까테리나 리피에게 연락이 와요. 오갈 곳이 없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그때 다빈치가 밀라노에서 이제 성공해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받고 싶었던지 자기 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와요. 그래서 40살에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다빈치 집에 온 지 11달 만에 말라리아로 사망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 성모 마리아를 주제로 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핵심 작품이 성 안나와 성 모자.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비록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지, 우리 어머니도 저 예수를 품으로 끌어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처럼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앞날을 걱정하는 저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처럼 사랑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 그래서 다빈치가 마지막까지도 이 그림을 안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다빈치가 왜 이 그림을 좋아했는지도 느껴지고,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그 다빈치의 모든 의미가 다 느껴져서, 다빈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빈치한테 모나리자랑 성하나와 성모자 두 개 놓고 하나만 고르세요라고 했으면 다빈치는 무조건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나리자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럴 때 좀 아쉬워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품은 이 작품일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 작품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남들이 아는 작품, 그냥 유명한 작품들만 보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미술관에서 이런 걸 좀 해주고 싶어요. 유명한 것만 보지 말고 그냥 이런 의미 있는 작품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성하나와 성모자 보는 거 좋아합니다. 네. 고전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그림을 해석하고 읽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 지식을 설명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이제 도슨트가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AI가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을 한다면 나중에는 그냥 딱 미술 검색 하나만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서 바로 현장에서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같은 직업이. 근데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직업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맥락은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해석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그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이런 차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AI가 충분히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저의 직업은 지금만큼은 아닐 수는 있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술사라고 하는 이쪽 분야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생전에 내 작품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습니다라고 자기 작품에 대한 해석을 정해두지 않는 이상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은 전부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만의 해석을 둘 수 있어요. 무슨 수학 공식이나 물리 법칙처럼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해석해도 돼요. 일단 책은 모든 학자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내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했던 것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록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자기의 업적을 이렇게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첫 번째 책이었던 미술관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책은 정말 제가 프랑스에서 6년 동안 활동하면서 얻었던 그 지식들, 갖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이제 시작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이제 책을 계속 쓰고 싶다는 이제 욕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빠졌던 딜레마가 나의 지식을 정리하는 목적으로 책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볼 건지를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의외로 정말 지식을 많이 담은 책보다는 흥미 위주로 재미로 쓴 책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책 쓸 때 계속 고민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책을 쓸 건지 대중들이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쓸 건지. 제가 이야기 미술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제가 석 달 만에 썼어요. 진짜 빨리 썼거든요. 너무 가볍게 썼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저한테는 실험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만큼 가볍게도 쓸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미술 사적인 그런 의미를 다 걷어내고 오직 그냥 흥미 위주로의 책을 썼을 때도 좋아할지 좀 궁금해서 순수하게 그런 목적으로만 딱 써봤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딜레마예요.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때 이렇게 재미만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학술적인 그런 느낌을 좀 담아서 책을 써야 되는가는 제 마음은 후자인데 사람들은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인세를 많이 받으려면 전자를 써야 되고 나중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후자가 많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계속 고민입니다. 네. 일단 단기간의 목표는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박사 청구 논문 잘 쓰는 거 이게 지금 당장의 목표고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이 일은 정말 공부에 끝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위양 시작을 한 걸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미술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유롭게 너무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근거는 명확해야 하고 그 해석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합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좀 계세요. 그리고 저도 로마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시작해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결정을 했던 거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좀 제대로 옳게 좀 이 일을 계속 좀 하고 싶어요. 저는 30년 뒤에도 강의를 다니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올바르게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과정을 하고 있는 거라, 네,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분야에서 제가 1등이 되지 않아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좋고, 물론 많이 벌면 좋기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고 있는 일도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거든요. 사실 군대를 저는 이제 해군 장교를 나왔는데,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장교 특채. 그래서 장교 나오면 대기업 같은 데 되게 취업이 좀 쉬웠거든요. 일반 공채보다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직업을 선택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취업을 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이걸 선택을 했을 때 비록 돈을 덜 벌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선택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저는 저희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지금 나는 너무 완벽하다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우리 가족도 화목하고 근심 걱정이 저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물론 너무 쓰는데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게 내 인생의 고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라, 앞으로도 그냥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이 행복해하는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자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잘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